자, 조문특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신 거죠. 지금은 좀 쉬셔야 된단 말이에요. 발표는 한참 4월 달에나 날 거고, 그 다음에 총선 여부에 따라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강의를 열 거면 무료가 낫다. 무료가 나으면 조문이 낫다. 요겁니다. 조문이 낫다. 이유인즉슨 공부해가 거듭될수록 조문집 잘 안 보세요. 조문집. 그러니까 기본에서 무너지시는 거죠. 기본에서. 자꾸 OX집만 찾게 되고 단문 요약집만 찾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진행 방식을 보시면 1교시랑 2교시는 조문. 조문에서는 기본이랑 주요 쟁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얘기인 즉슨 거시 관점에서 미시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시 관점에서 미시 관점. 이게 기본기예요. 민법의 기본기. 시험은 안 나오는데 요걸 알아야 요걸 푸는 게 있어요. 요걸 푸는 게. 제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최대소송은 가장 좋아하시죠. 최대소송은. 갑이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대위소송.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판례를 알고 있냐면 요 판례는 알고 계세요. 왜냐면 올해 변시 기출됐고 사법시험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면 일단 안 돼요. 갑이 이미 을을 상대로 피보전 채권 확정받고 들어갔다. 승소 판결 확정받고 들어갔다. 제3채무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죠. 왜냐하면 A 채권, 피보전 채권을 확정시켜 놓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 지문을 알기 위해서 기본기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게 안 나오죠. 피보전 채권 발생 원인을 다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다퉈버리니까 똑똑한 갑이 오케이, 나 그러면 피보전 채권 확정시켜 놓고 들어갈게. 더 이상 다투지 마. 그쵸? 이게 기출이고요. 이걸 알기 위한 생기본기 여기 있어요. 생기본기.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투지 말아죠. 피보전 채권과 관련된 항변권은 다투지 마. 발생 원인만 다퉈. 그러면 항변권을 다투지 마. 시험은 맨날 요게 나왔어요. 소시 원형권이. 맞나요? 소시 원형권이 맨날 나왔죠. 병은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원형권 그거 행사 못한다는 겁니다. 요 기본기. 이걸 알아야 요 두 지문이랑 요 지문이 핵심 쟁점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미시관점인 것 같고요. 이게 미시관점. 그러니까 이게 거시관점이죠. 거시관점. 이런 게 필요해요. 더 많아요. 계속 많습니다. 계속. 시험 자체는 이게 나오는 게 맞아요. 시험 자체는 이게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경우 기본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거시관점 위주로 해서 미시관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은 선택과 집중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이거는 진도 범위 없이 1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전범위를 공부했다 손 치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법 조문집, 각자 조문집 상관없어요. 각자 조문집. 자, 그럼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면 보세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민법의 개념이 뭐예요? 여쭤보면은 바로 나오셔야 되는 게 맞죠? 바로 나오시는 게 맞아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든 변시를 준비하든 사법시험을 준비하든 민법의 개념이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단체 대 단체.
법률관계 규율하는 법이죠. 법률관계. 근데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단체와 단체는 우리 특별사법인 상법으로 가자. 특별사법은 상법으로 가자. 개인 대 단체는 이거 비법인 사단이 있고 단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행정청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등장해버리면 이거는 나는 행정법으로 보내겠다. 행정법으로 보내겠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는 법률행위.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 법률행위고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 행정행위 중에 이걸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기판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기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심판 대상은 그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기 때문에 오히려 위법성 터지고 그 기속력 어떻게 발생하냐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기판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나오셔야 되죠. 이 개념도 나오셔야 되죠. 근데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시험은 법률행위랑 행정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분은 근데 개념 나오셔야죠. 보세요. 법률행위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립변동. 그럼 여기서도 그 표현 그대로 나오네요. 권리의무 변동 초래. 근데 주체와 객체가 다르죠. 주체는 행정청이 들어가 버리는 거고 객체는 사인 내지 단체겠죠. 사인 내지 단체. 그 사이에 요 중간 매개체가 떡하니 있으니까 나는 요거 갖고 다투겠다. 요거 갖고 다투겠다. 그래서 권리 변동 중에 얘네들만을 규율하는 것. 자, 그러면 얘들만을 규율한다고 했을 때 뭘로 규율할 거냐? 왓이 나와야 되겠죠. 왓. 예, 헌법은 공부 안 합니다. 민법에서. 예, 법률 공부하시고 없다. 요거 들어가겠다. 없다. 조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 기본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 올해도 기출 항상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담법, 명의신탁 부실법, 기타 등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싹 다 포함이에요. 그게 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보세요. 물권법정주의. 법정주의. 여기는 없으면 보충, 여기서는 그 대등적 지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쟁점이 요 놈인 거죠. 관습법. 조문 앞만 뜯어봐도 요거밖에 없어요. 관습법밖에. 그럼 누군가 주변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니까 중요한 관습법이 뭐야? 그럼 개념이 나오셔야죠. 개념이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길 가다 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개념은 그게 의의이자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자 그리고 그게 효과란 말이에요. 원터치인 거죠. 한번 가볼까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 의, 요건, 효과 다 나왔죠. 법규범 따라서 판례가 요건 하나 추가해 준 거.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전체의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갖춰라. 그럼 그거 법규범이니까 내가 직접 판단해 주겠다. 법원의 직권 판단입니다. 법원의 직권 판단. 그러면서 관련 판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관련 판례. 잘 나오네요. 반갑다 종원. 헌법. 그쵸. 11조. 평등권 침해죠. 남녀. 평등권 침해. 헌법 질서 위반 들어갔어요. 제사주제자. 소유권이죠. 소유권. 제사주제자 단독 승계하는 헌법 24조 제3권 파트인 거예요. 헌법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겠다. 바로 요 내용이 민법 1조입니다. 각자 조문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교재 내용은 따로 안 볼게요. 내용은 따로 안 보겠습니다. 자, 민사에 관하여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의 대표적인 게 논리칙 경험칙 맞나요? 논리칙 경험칙.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정자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민법의 개념을 공부했고 그 규율 방법을 봤으면 그 규율함에 있어서 나름의 지도 원리가 필요하겠죠.
나름의 지도 원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하든 민소법을 공부하든 항상 그놈의 신의식은 우리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행정법 지도 원리 중에 신의식도 있죠. 그 다음에 비례, 평등, 기타 등등. 써주면 좋은 거예요. 써주면. 그러니까 요것도 항상 헌법이 대원칙입니다. 헌법 대원칙. 그래서 민법 2조 신의식은 수정 내지 실천으로서 제한적 요소예요. 제한적 요소. 이 제한적 요소라 하는 건 우리 수험생들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질문은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두 가지. 요거를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민법 공부가 끝났대요. 제가 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답할 수 있으면 공부가 거의 반은 끝났어요. 반은. 두 번째, 요 두 가지를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민법 공부가 다 끝났다고 하네요. 과연 우리 민법에서 권리 행사는 자유로운가? 대답 나왔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미 신의칙으로 제한 들어갔어요. 직접적 제한이에요. 직접적 제한.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발생할 건데 주구장창 보는 거죠. 법률 행위랑 법률 규정을. 그러니까 이 개념도 중요하신 거예요. 법률 행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법률 행위가 뭐였더라? 이게 안 나오면 진짜 위험한 거죠. 민법에서는. 법률의 개념이 안 나와버리면. 자, 제한적 요소다. 근데 그게 2조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 거고, 그 법적 성질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니까 내가 구체화를 하겠다. 구체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 효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본안 판단에서 들어가면 이거는 저지 사유로서 기각 사유를 때리는 거고요. 저지 사유로서. 소송법에서 문제되면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가 없는데 신의칙 위반죄소 선택적 적용설에 떡하니 걸리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각하. 없어서 각하. 시험은 요거를 이제 그래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를. 구체화라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소송법 지문이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구체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유명한 사정 변경의 원칙. 보세요. 요것도 의의이자, 성립 요건이네. 그러니까 인정될지 말지 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럼 효과가 뭔데?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 그 자체가 의의이면서 성립 요건이면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항의 현저한 사정의 변경. 거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지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기가 중요하죠. 그 시기. 계약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입니다. 성립 당시. 그러니까 민법에서 웬만하면 다 법률행위 그 당시 요거 맞아요. 법률행위 그 당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를 안 합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과 개인이 대등지위에서 들어가는 거죠. 야, 왜 네가 알아보지 않고 나왔는데? 알아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아보고. 용산 가면 그러잖아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알아보고 가시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효과는 1차적으로 수정. 2차적으로 과연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인데 판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일시적 계약이든 계속적 계약이든 일단 인정이에요. 일단 인정. 일단 인정하는데 결론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일시 같은 경우, 계속적인 경우, 요게 바로 보증이고요. 여기서는 긍정을 했습니다. 이사의 사임 퇴임이라든지. 여기도 긍정은 하되 결론이 부정이었어요. 결론 부정. 제가 작년에 주구장창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랬는데 식강 등
올해 변시 사령에 그냥 턱하니 바로 등장했죠. 시가항등. 자, 시가항등이 왜 중요하고 요놈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지금 미시적 관점 사정 변경의 원칙, 의, 요건, 효과를 공부했어요. 이거를 우리 수험생분들은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계약의 실효 방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요놈을 공부하기 위함이죠. 계약의 실효 방안. 그 중에 해제권이에요. 그 중에 해제권입니다. 해제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 법정 해제권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행시, 이행불능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정 해제권 뭐였지? 565조 1항. 계약금 계약. 그게 요놈이랑 나왔잖아요. 시가 앙등 해버리죠. 계약 체결 이후. 약정 해제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합의 해제, 자동 해제는 뺄게요. 이쪽에 다 넣을게요. 합의 해제, 자동 해제는. 그리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신익에 따른 해제라고 했을 때 딱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는 답안과 이렇게 들어가는 답안과 대놓고 이거 들어가는 답안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더 똑똑하신 분들은 계약의 실효 방안 봤더니 무효 취소 사유는 보이지 않아. 무효 취소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해제 사유 검토를 할 건데 법정 해제 안 보인다, 약정 해제 안 보인다, 신식 걸어 봤더니 사정 변경 일단 걸리는 것 같고 이 친구가 대놓고 돈을 안 주겠네. 이런 말은 안 나오죠. 자, 신식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실효 방안을 만나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바로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근데 올해 이게 딱 걸렸네요. 그럼 요 놈은 자연스럽게 더 이제 확장해 볼까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중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제를 못하니까 딴 놈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제 방안이 탁 나오는 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차근차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쟁점별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딱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관련 쟁점을 옆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써둬요. 요게 요쟁점, 요게 요쟁점, 요게 요쟁점이죠. 이게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개팅으로 나가요. 윗도리를 하나 딱 입으면 바지도 입어야 되겠죠. 신발도 입어야 돼요. 모자를 쓸까 말까, 화장을 할까 말까. 그리고 나서 완전체가 되시는 거죠. 완전체. 근데 시험은 가셨더니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그럼 요거 나올 때 요렇게 쓰시는 분과 이렇게 쓰시는 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객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 또 개념, 의, 요건, 효과가 한 방에 다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했더니 그 시인칙에 위반된다더라. 그럼 저지죠, 저지.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장기간 권리 불행사가 필요한 거고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시험은 딱 여기 나오면 되게 좋은데 신뢰가 필요하다. 권리 불행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죠. 권리 불행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소유자 권리 불행사의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다. 액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액션 두 가지가. 이게 되게 극강으로 들어간 게 대리에서 무효에서 이 표현이죠. 여기서 거의 진짜 빛을 발하는 묵시적 추인. 뒤에서 이제 개념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모순행위 후행 금지. 그리고 2조 2항에서 권남이었습니다.
자기행위 모순되는 후행행위 거동